저희 일단은 제 네. 소개를 먼저 드리면 여러분 8시라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유데미의 컨텐츠 매니저 신미연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유데미가 아무래도 미국 홈페이지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영어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 방에서는 미셸로 제가 안내 메일이랑 연락이랑 다 드렸을 텐데 제가 그 미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콘텐츠 매니저들이 하는 일들은 이렇게 유데미가 강의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강사님들 혹은 강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께서 강의를 제작하실 때 조금 도움을 드리고 좀 좋은 토픽도 제안 드리고 그리고 뭐 허들이 단계별로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컨텐츠 매니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저랑 그리고 엘리 매니저님, 줄리 매니저님 함께 오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강사 살롱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바로 김동현 연사님의 강의 같이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저희 강사 살롱이 어떤 건지 일단 오늘이 1회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유데미에서 강사님들 간에 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의 노하우라든지 뭐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지면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네트워킹을 위해서 좀 돕기 위해서 마련한 모임이고요. 매달 한 번씩 마련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이 시간대에 1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행사 순서는요. 1부는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오늘 김동현 강사님의 세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주제는 일주일 만에 수강생 100명 모은 홍보 노하우예요. 특히 김동현 강사님께서는 저희 유데미의 강사 부트캠프가 분기별로 열렸었는데 그 2기 참가자셨는데 2기 강사 부트캠프 출신으로 강의를 내시자마자 벌써 100명 가까운 수강생이 한 일주일 만에 모은 게 되게 놀라운 성과였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좀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순서로는 8시 20분부터 9시까지 소그룹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소그룹 토크는 지금 한 16분 정도가 들어와 계신데 이분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조금 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나눠가지고 같이 강의법이나 좀 어려움이나 자기소개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 동안에 조금 혹시나 다들 자유롭게 말씀 잘하실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질문을 5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강의를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예상 출시일은 언제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뭐 일부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 그리고 사용하는 SNS나 난 어디에 강의를 홍보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김동영 강사님 소개 드리고 바로 세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지금 아이고 갤러리 김동영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다 네, 보이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화면을 가져가겠습니다. 네, 저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PPT 화면 보이시죠? 잠깐만요. 네, 지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를 맡은 김동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주제가 좀 그렇긴 한데, 일주일 만에 수강생 100명을 모은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관련돼서 이제 그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리서치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제 공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 이름은 김동현이고요. 영어 이름으로는 오스틴 김입니다. 저는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로 12년 정도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개발을 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하우를 잘 정리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현재는 여러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여기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의 부트캠프의 강사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네, 일단은 이제 발표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계를 보고 있는데 8시 4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8시 좀 20분까지 마무리하고 요 질문을 좀 드리면서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저한테 일주일 만에 수강생 100명을 모은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냐면 뭐 이런 상황은 저 처음이고 뭐 그렇긴 한데 하지만 일주일 만에 수강생 100명을 모은 요인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요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좀 브랜딩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하게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블로그에도 꾸준히 일주일에 두세 건 정도 계속 포스팅을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SNS에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채널의 구독자가 한 2,400명 정도 돼요. 이렇게 구독자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제가 그 유튜브 제 채널에 제 강의 홍보 영상을 올렸는데, 근데 제 컨텐츠를 그래도 좀 꾸준히 봐주셨던 그런 독자분들, 그러니까 그, 그 구독자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의를 오픈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제 홍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유대미 부트캠프 2차에 과정에 참여를 했을 때 그 여러 훌륭한 멘토님 이제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분 중에 한 분, 이제 박지원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내용이 강의를 올리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SNS 채널에 홍보, 홍보 글을 올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의 홍보성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20건 이상의 20건 이상의 정말 그 블로그나 SNS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꾸준히 올려야 된다라는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수강생 100명을 모은 비결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음, 저에 대한 좀 브랜딩을 조금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발표 이제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많은 현재 현업에서 이제 강사 활동하고 있는 분들 혹은 예비 강사분들에게 좀 관련된 좀 유익한 정보를 좀 같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컨텐츠 마케팅과 브랜딩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제가 사실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컨텐츠 매니저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뭐 연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공유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강의를 퍼블리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강의가 유대미든 어디든 간에 그 많은 수강생이 봤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클 거예요. 일단 뭐 금전적인 이득도
뭐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많은 수강생이 강의를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수강생을 모으기 위해서는 꾸준한 콘텐츠 마케팅이 필요한데 콘텐츠 마케팅의 핵심 요소는 뭐 다양한 이론이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뭐 수많은 글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 브랜딩이 콘텐츠 마케팅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리눅스를 만든 리눅스 토발즈가 유데미에 리눅스와 관련된 강의를 만약에 5시간 정도만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리눅스 토발즈는 아무런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콘텐츠 마케팅을 안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장담컨대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 안에 100만 명은 수강생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정말 적은 숫자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 생각에 많으면 1000만 명까지 가능한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 다 손흥민 다 아시잖아요. 손흥민이 축구 선수로 은퇴를 한 다음에 혹은 지금 축구와 관련된 리더십과 멘탈 관리를 하는 콘텐츠를 유재미에 올리면 아마도 손흥민이 한마디 말도 안 해도 엄청난 수강생이 생길 거예요. 그만큼 브랜딩은 콘텐츠 마케팅 핵심 요소이고요. 그래서 좀 자신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 마케팅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되게 많긴 한데 이게 브랜딩이 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브랜딩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데미란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유데미 말고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있을 거예요. 뭐 코세라라든가 스킬레어도 이제 다른 온라인 플랫폼이기도 한데, 근데 유데미란 플랫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말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리눅스 커널의 오픈 소스 개발자인데 유데미 플랫폼을 딱 보면서 되게 오픈 소스와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누구나 자신이 만든 강의를 유드미에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 수강생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의만 좋으면 그 강의를 올린 사람의 뭐 이력이라던가 스펙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강의력으로 승부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유대인 플랫폼이 올리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코세라랑 유데미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유데미 같은 경우는 실전 개발자 아니면 현업에서 뛰고 있는 그런 뭐 투자 전문가도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 현업 뛰고 있는 분들의 실용적인 스킬을 많이 공유하는 플랫폼이 유데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컨텐츠가 이런 실전 개발 스킬이나 실용적인 스킬이 아니라 나는 내 강의를 뭐 아카데미ական 강의를 좀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신다면 유데미보다는 코세라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을 하시기 전에는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의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그 컨텐츠의 적절한 그런 플랫폼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데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면 한국에서는 사실 이 유데미란 플랫폼이 그렇게 아주 많이 이제 그 인기가 이제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해외인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이 알려진 플랫폼이고, 그리고 볼륨 자체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그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현업에 뛰고 있는 그런 뭐 여러 개발자들이 내 컨텐츠를 보고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저는 유대미를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이번에는 브랜딩을 하는 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을 텐데 브랜딩을 하는 방법은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유대미로 브랜딩을 하는 방법 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통적인 브랜딩을 하는 방법은요, 되게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브랜딩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책을 써서 출간한다던가, 혹은 다양한 세미나, 컨퍼런스에서 스피커로서 활동을 한다던가, 혹은 인기가 있는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브랜딩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뭐 다양한 브랜딩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꾸준함과 상당한 끈기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작년부터 유재미에 업로드된 여러 강의 콘텐츠를 분석하고 그리고 여러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리서치를 좀 했는데요. 만약에 이미 여러분들 중에 뭐 SNS라든가 혹은 뭐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혹은 블로그라든가 뭐 다른 채널로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쌓아 오셨으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브랜딩을 아직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저는 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강의 콘텐츠를 꾸준히 연구하셔서 분기마다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좀 가능하다면 꾸준히 강의를 퍼블리시 하시고 그리고 강의 중에 적절한 무료 강의 콘텐츠라든가 프로모션 강의를 꾸준히 이제 올리시면요. 솔직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브랜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미는 오로지 이제 강의력, 강의 콘텐츠를 갖고 승부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강의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이제 이렇게 높다고 수강생들이 판단하게 되면 어, 되게 많은 반응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탑 클래스, 이제 베스트 탑 유대미 강사분들의 스토리를 다 읽어봤는데요. 그분들 중에 좀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스토리가 있는데 프랭크 케인이라는 개발 강사분에 대한 여러 유튜브에서 인터뷰 스토리를 봤는데 그분은 이제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잠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약간 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날 때 그때 강의를 그때 올렸대요. 그때가 한 2014년도쯤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 인터뷰를 뭐 유튜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강의를 퍼블리시 하고 난 다음에 뭐 거의 수익이 100불도 안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강의 콘텐츠가 6건 정도 퍼블리시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수강생이 몰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브랜딩을 한 번도 안 하셨다면 그리고 차별화된 강의 콘텐츠가 있으시다면 혹은 또 강의를 퍼블리시를 계속 꾸준히 하시고 강의를 관리하시면서 또 강의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작년 그러니까 12월 31일에 강의를 퍼블리시하고 했는데 지금도 강의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일단 퍼블리시를 하시고 그 강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강의력도 올라가고 또 그 여러 가지 또 제가 몰랐던 부분도 좀 눈에 보이고 그래서 관련된 IT 지식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과정으로 제 자신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으로 유대미로 강의 퍼블리시를 통해서 브랜딩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있고 여러 다른 분야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개발자의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나서 강사가 되려고 했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강의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오프라인 강의였잖아요. 어떤 특정 공간에서 이제 수강생 앞에서 강의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그리고 개발과 강의를 병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굉장히 몸값이 많이 올라가고 또 관련된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그런데 그 개발자들에게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각각 개발자가 스스로 그 과외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있고 그래서 실제 개발을 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현재 현업 이 업무를 하면서 병행해서 강사 커리어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그 강사를 지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신의 현업과 강의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쪽 강의 커리어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제가 준비한 컨텐츠보다는 좀 제가 짧게 말씀드렸거든요. 오히려 Q&A를 통해서 질문을 받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질문을 제가 받을 텐데 혹시라도 Q&A 시간에 질문을 할 게 있었는데 질문을 못 하신 분은 이게 제 이메일이거든요.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한 세 분 정도 질문이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올리비아님께서 책은 어떻게, 우선은 너무 발표 감사합니다. 짝짝짝 부탁드려요, 다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감사합니다. 예. 그 올리비아님 질문은 책 어떻게 출판하셨는지 출판사에서 제안이 오신 건지 궁금하시다고 어떠셨어요? 어, 그러니까 그 답을 드리기 전에 만약에 지금 혹시라도 책을 쓰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되게 많이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음. 음, 사실 제가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사실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서 출판사가에서 먼저 저를 컨택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출판사에게 컨택을 했고요. 뭐 저는 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출판사랑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원고가 승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제안한 원고가 승낙이 되는지를 알게 됐는데 출판사 대표 플러스 출판사 내부에 있는 편집자들이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 편집자들은 반대했다고 했더라고요. 네, 리눅스 커널이 그렇게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라서 이제 그렇게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출판사 대표님이 판매량이 높진 않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반대해도 네, 무릅쓰고 진행하셨다고 하네요. 네.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요 책 출판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괜찮으시면 다음 질문은 일주일에 100명 참여하신 강의 주제랑 시간, 비용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음, 이미 세미나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이미
그 리눅스 커널 굉장히 그 어찌 보니까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굉장히 터프한 리눅스 커널 세미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10시간 동안 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토요일마다 아이무투라는 세미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10시간 동안 했던 건 아니고 어, 2022년도에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세미나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서 이미 컨텐츠는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PPT 자료라든가 컨텐츠는 이미 다 갖고 있는 상태여서 그 내용 중에서 그 초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란 강의를 위한 그 목차를 좀 이제 만들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이제 했기 때문에 비용으로 보자면 뭐 이미 컨텐츠가 많아서 그렇게 비용에 대한 시간을 많이 걸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 강의를 이미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기본적인 편집, 영상 편집이라든가 그리고 뭐 마이크도 하나 있거든요. 마이크 같은 거 블리츠랑 마이크인데 그래서 비용은 제 시간을 투자한 것뿐이지 시간 같은 경우도 뭐 주말에 몰아서 토요일 일요일에 몰아서 찍은 거 외에는 사실 뭐 특히 비용이 들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메일 마케팅이나 유료 광고로 강의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 네, 뭐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뭐 이메일, 뭐 메일링 리스트를 할 수도 있고, 네, 뭐 저는 되게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어, 일단 그 컨텐츠를 만드는 뭐 주인공이 뭐 강사이던 뭐 현업에 계신 분이든 아니면 뭐 그 이제 선생님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꾸준히 이제 가치 있는 컨텐츠를 꾸준히 이제 퍼블리시 배포하신 그 상태에서 말씀해 주신 뭐 유료 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뭐 메일링 리스트라든가 메일을 통한 마케팅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뭐 제가 IT 분야라서 IT에 대한 분야로 이제 좁혀 말씀드리면 여러분 Gmail 여시면은 메일을 오잖아요. 뭐 어디라든가 뭐 부트캠프라든가 이런 데 오시잖아요. 근데 사실 거의 마케팅 효과가 크진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던 뭐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이라던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이 그런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브랜딩이라든가 콘텐츠가 어느 정도 쌓여야 브랜딩이 되어야지 좀 더 그 효과가 많이 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일단은 8시 29분이라서 나머지 질문들은 우리 소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부 세션 발표 맞춰주신 우리 김동현 강사님께 채팅에서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